예, 안녕하세요. 연세건우병원 유종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많이들 알고 찾아오시는 질환 중에 지간신경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본인 발바닥이 아픈데 뭐지 하고 찾아보시고 지간신경종으로 의심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지간신경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발의 감각을 지배하는 건 발등이랑 발바닥 쪽에 있는데요. 발등은 발등 위쪽에서 내려오는 피부신경에 의해서 감각을 지배하고, 발바닥 쪽은 발목 뒤편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발바닥 분지를 통해서 발가락 사이로 분지를 하는 신경이 감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중족골 사이로 통과하는 신경에 자극을 돼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 지간신경염이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지간신경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섬유종, 지방종 등 종양 같은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사전적 의미의 지간신경종은 만성화돼서 신경이 비유화되고 섬유화돼서 두꺼워진 경우를 지간신경종이라고 합니다. 지간신경종은 보통 여성이 남성인 경우보다 4배가 많고 양쪽에서 21%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발 빈도는 3번째하고 4번째 발가락 사이가 제일 많은데, 이 이유는 2번째하고 3번째는 비교적 움직임이 덜하고 4번째하고 5번째는 움직임이 중족골이 많기 때문에 마찰력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보통 걸을 때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걸을 때 찌릿찌릿하고 발가락으로 퍼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자갈밭을 걷는 듯한 느낌, 그리고 발바닥에 무언가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기가 심한 경우는 걸어다닐 때 딸깍딸깍 거리는 느낌이 난다고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발 요인으로는 신발이 먼저 들 수 있겠는데, 발 사이를 너무 꽉 조이는 좁은 신발을 신는다거나 굽이 있는 신발을 신어서 발 앞쪽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경우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킬레스건이 뻣뻣한 경우에는 체중이 앞으로 많이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요족이 생기는 경우에도 체중이 앞과 뒤꿈치에 집중이 되는 경우에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제반증이나 엄지의 관절염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떨어지면은 2번째하고 3번째, 4번째 발가락 사이로 체중이 집중되면서 지간신경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발가락의 괄퀴 변형이나 발바닥 패드가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바닥 쪽에 압력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지간신경에 자극이 생기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중족관절의 관절염이나 중족관절 골두의 괴사, 기타의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진찰은 발의 모양을 봐서 아치가 높은지 평발인지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에 갈퀴 변형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이 두꺼워져 있는지 굳은 살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무릎을 핀 상태에서 아킬레스건이 뻣뻣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뻣뻣하게 되면은 체중이 앞쪽으로 많이 압력이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는 앞통 부위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발등이랑 발바닥 쪽에 관절 쪽이 같이 아픈지, 그 다음에 지간 사이 2번째하고 3번째, 3번째하고 4번째 사이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절의 안정성이나 관절염 상태, 이런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압력이 줬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예민한 검사는 클릭 상태를 보는 겁니다. 멀더스 클릭이라고 하는 건데, 발가락 사이 공간에 압력을 줘서 조였을 때 신경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는 이 중족골두 사이에 신경이 들어갔다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손가락에서 느끼는 딸깍딸깍거리는 느낌이 날 수 있고, 이렇게 클릭 느낌이 심한 경우는 신경종이 그만큼 비유가 많이 됐다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는 약물 치료를 수개월간 시행해 볼 수 있고,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지간 사이에 발등에서 주사액을 스테로이드나 프롤로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고, 또한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압력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중족골 패드가 들어간 깔창을 통해서, 중족골 패드라는 것은 이 중간 부위에 높이를 올려서 앞에 스트레스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깔창을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이걸로 환자분의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단 스트레칭 운동이나 발가락 내리기 운동인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해서 짧게 되면은 발바닥 앞쪽에 체중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근막염, 그 다음에 발 앞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 많이 시행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박밀기 스트레칭입니다. 박밀기 스트레칭은 뒤꿈치를 댄 상태로 허리를 구추세워서 상체를 일직선으로 만들고, 무릎을 핀 상태에서 뒤꿈치를 뒤로 빼주고 벽을 밀듯이 스트레칭 운동을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할 때 이 종아리 근육 쪽이 당기는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했다가 풀어주고, 다시 한번 운동해주고,
이것을 한 10번씩 한 3세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치료는 저희 병원 도수치료실에서 간단하게 하고 있는 방법인데, 갈키 변형이 있는 사람들은 신장근을 좀 늘려서 바닥 쪽에 압력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 갈키 변형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바닥을 좀 눌러주기 때문에 바닥 쪽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전근 내리기, 발가락 내리기 운동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검사는 엑스레이 방사선 상태로 요족이 있는지, 아치의 상태, 그 다음에 발의 중족골의 관절염 상태나 갈키 변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고, 초음파로 중족골 사이에 지간신경종의 크기 같은 거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MRI를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중이 앞으로 많이 쏠려 있는지 조각 검사도 같이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바닥이 찌릿찌릿거리는 신경의 증상을 갖다 감별해야 될 것은, 일단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퇴행성 신경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발가락이 절절거린다거나 저릿저릿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신경이 퇴화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 족궁관증후군이라는 것은 발목 뒤쪽에 신경이 지나간 터널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서 발바닥의 저림 증상,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야기될 수 있고, 허리 디스크 같은 거로 인해서도 발바닥 앞쪽에 저림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발의 관절염이나 요족 변형 등에 의해서도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별해 보아야 됩니다. 일단 환자를 면밀히 진찰 후, 검사 후에 다른 유발 요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만약에 진찰했는데 순수하게 지간신경종이다 하면은, 만약에 진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릭 상태가 보이게 되면은 일단은 먼저 보존 조치를 해보게 되지만, 보존 조치료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70%는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고요. 클릭이 나타나지 않은 작은 신경종의 경우에는 보존 조치료를 주사라든지 충격파라든지 깔창이라든지 스트레칭 운동 치료 같은 거를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간신경종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진찰, 감별 진단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존 조치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술적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건우병원의 유종민 원장이었습니다. 연세건우병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